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불복할 수 있는 구제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후배한테 너 보면 토나와 법원, 지속적 괴롭힘, 해임, 정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후배, 직장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당 업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을 해임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신분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청원경찰은 먼저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있고,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일반 그 사적인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건을 처리했던 그 적어도 그 많은 그 인원이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근무하는 그 부서는 그 지방해양 그 항만청 소속 이러한 경우 국가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언론 보도에도 나온 이 내용처럼 이 서울시에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고,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적인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시중은행에서의 청원경찰 등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청원경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결론적으로 이 근무 관계는 일반적인 그 사적 시설이나 사업장인 이 고용 관계라기보다도 공법상의 근무 관계로 이제 봅니다. 이 복무 관계를 공법상의 근무 관계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이에 불복해서 이제 공법상의 근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처럼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처럼 소청 심사를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청원 경찰은 이제 그 공무원의 신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군인이나 군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항고로서 다툴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그 사적 고용 관계가 아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경우는 공법상의 근무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들처럼 지방노동위원회에 거쳐서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봐서 청원경찰은 그래서 이 중간적인 그런 영역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나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소송 또는 이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무원처럼 소청심사를 청구해서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인 군무원처럼 징계에 대해서 항고 절차를 해서 관할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다툴 수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여기 언론 보도된 서울특별시 또는 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그 소속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관할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서울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원경찰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전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만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이 필요적 행정심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행정심판은 이제 한 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청원경찰은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었고 일반 사기업의 그 사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일반 회사원 근로자도 아니어서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또는 진노위, 중노위를 거쳐서 행정소송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비추어서 소속이 서울시였기 때문에 서울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사소송도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건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 판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고가 항소하면 2심 가는 것이고 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상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이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 구제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우리 행정심판 결과 인정 못하겠다 소송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이 행정심판 결과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소송으로 가면 1심, 3심까지 항소, 상고를 다 할 수 있다,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사건의 이 당사자인 이 청원경찰이 서울시 소속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이 무엇이냐, 공무원이냐, 그 다음에 일반 회사원 근로자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을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청원경찰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인 거죠. 근무하면서 지난 2019년 다수의 동료들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외모 비하,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약 4개월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신입 청원경찰에게 문자 메시지로 당황스러워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부당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청원경찰에게는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시 인권 담당관에게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시 징계위원회는 인권 담당관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고의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직장 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라며 해임 처분이 비위 행위보다 상당히 과중해 사회통념상 현자에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논리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비위가 있어서 징계 사유가 해당이 되는데 나의 그 잘못, 나의 비위 행위보다 나의 이런 비위 행위를 원인으로 한 그 징계 처분, 파면, 해임, 이러한 그 정직, 뭐 이런 해임 처분은 나의 비위 행위보다 무겁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감경 등 이렇게 감경 등을 해달라라고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이러한 그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공익, 이러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그런데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징계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 가지고 어느 게 무거우냐 이것을 따져 가지고 그 당사자에 대한 그 징계 처분이 무겁다,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선배이고 연장자임을 강조하면서, 원고는 이 청원경찰은 내가 선배이고 연장자다, 나이가 많다를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며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청원 경찰들 전원이 이 사건 징계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됐고, 이들이 원고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호소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그 비위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한편 A씨와 서울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서 이 피고 측 서울시도 그렇고 이 원고 측 이 A씨 청구경찰도 이제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네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확정이 돼서 결국은 이 청구경찰 A는 원처분이 그대로 확정이 돼가지고 원처분 자체가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해임 처분이 이제 돼서 이제 해임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징계 처분이 적정하냐 이걸 판단하는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느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나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 행위에 비해서 이제 적정하냐,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공익 목적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인데 그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서 나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익과 불이익 쪽에서 어느 게 크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의 주체가 여기서는 이제 법원인 것이죠. 판단의 주체가 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이제 발생 빈도가 다른 사건들보다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 신문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원경찰의 경우에 징계를 받았을 때 경우에 이제 불법 구제 수단 방법이 다소 일반직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근로자 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숙지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청원경찰, 특히 여기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원경찰의 징계 처분을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